한미 정상회담이 코앞이에요. 다음 주에 바로 열리게 되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일본행은 건너뛰고 미국으로 갑자기 날아간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갔냐면 출국할 때 직항편을 이용도 못했다. 그렇다면 뭔가 심상치 않은 것들이 있구나라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것이죠. 첫 번째로는 안보상에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예. 두 번째로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돌출적인 것이 튀어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되면 정상회담 일정도 조정되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까지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엄중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외교부 장관이 직항 못 하시는 경우 거의 못 봤죠. 예, 저도 그죠. 네. 그래서 신기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정신없이 간 거예요.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코앞이에요. 다음 주에 바로 열리게 되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금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일본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외교부 장관이 예.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일본행은 건너뛰고 미국으로 갑자기 날아간 거예요. 원래는 정상회담에 항상 같이 하죠. 외교부 장관이 큰일 없으면. 같이 있어야죠. 큰일 없으면이 아니라요. 예. 그거는 외교의 ABC예요. 그렇죠. 예, 양국의 외교부 장관이 배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무자니까. 예. 그런데 한일 정상회담을 그냥 건너뛰고 미국으로 날아갔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일본을 가서 한일 정상회담하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것도 외교 프로토콜상 예.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데. 그러니까 마치 미국 가기 전에 일본 찍고 간다. 예. 이런 것이 일본에게도 좋지 않고 미국에게도 좋은 시그널이 될 수가 없어요. 아하, 예. 왜냐하면은 양쪽에 충실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그럼요. 네, 그것도 이상했는데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건너뛰고 미국에 갔어요. 그런데 이 미국에 간 것도 이 갑자기 가게 된 거라는 정황이 나오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왜냐면은 외교부 장관이면 사실 미국으로 바로 직항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급하게 가냐면 출국할 때 직항편을 이용도 못했다. 이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심상치 않은 것들이 있구나라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 측 제안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급하게 됐다고 하는 거는 지금 다급한 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러니까 계속 정황들이 그렇죠.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짚어보겠지만 첫 번째로는 안보상에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뭔가 돌출적인 것이 튀어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크게 봐서는 두 가지 문제점을.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일본도 건너뛰고 미국을 가는데 직항편도 타지 못하고 우회해서 예. 워싱턴 DC를 향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워싱턴 DC에서 누구를 만날지도 정해진 것이 없다. 우리 외교부 장관이 가시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의 사정이 생겼다라는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급한 사정. 아주 일부긴 합니다만은, 섣부른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25일에 우리가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정상회담 일정도 조정되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까지도 나올 정도로 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급하게 미국에 가서 실무자인 외교부 장관이 급하게 뭔가를 협의해야 될 사정 변경이 생긴 거죠. 동아일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안보 의제에 이견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동맹 현대화 등 정상회담 주요 의제를 두고 한미 간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정책연구소 미국 안보센터 부의장이요, 온라인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해 한미 간에 이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동아일보 기사는 안보와 안보 관련해서 쪽을? 짚었어요. 예. 안보와 경제 중에 안보를 짚었는데 지금 예상되는 의제를 보면요, 안보 같은 경우에는 국방비 증액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데 따른 비용을 트럼프 대통령은 올려달라고 분명히 할 거예요. 예. 네, 일본도 올렸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액에 대해서 범위가 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뭔가 잘 맞지 않고 이상한 게 지금 튀어나오는 것 아니냐. 예. 이렇게 지금 동아일보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북 대중 협력 문제. 그러니까 동맹의 현대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주둔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문제에서의 주한미군을 생각해요. 아하. 그러니까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받으면 주한미군은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가고 예. 또 한국군도 개입하게 중국에 되는. 대항해서 함께 협력해야 된다라는 게 동맹의 현대화예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우리 안보가 아니라 예. 미국이 생각할 때의 대중국 문제에 대해서 한국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은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 미국이야 중국이야 선택해 거의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네. 지금. 예. 그런 상황에서의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또 한겨레 신문은 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단독 기사로 트럼프 대통령이 농축산물 관련해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외교장관이 급거 미국으로 갔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은 또 취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안보와 경제 중에 경제, 예. 특히 관세 협정과 관련한 부분을 짚은 거예요. 아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 협정과 관련해서는 한미 FTA의 어떤 유리한 점을 다 잃었어요. 이번 예. 관세 협정으로. 관세가 0에서 15로 올랐거든요. 그렇죠. 네. 없던 것에서 15% 올랐는데 예. 문제는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오는 말들이 심상치가 않았죠. 계속 이상했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에 대해서 모든 빗장을 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었죠. 네. 그리고 또 백악관 대변인도 쌀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굉장히 어리둥절했는데 이재명 정권은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이재명 정부와 또 우리 청와대 쪽에서는 그런 게 없다. 예. 라면서도 구체적인 어떤 내용은 제시를 못하고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타결지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뭔가 돌출적인 것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쌀이나 쇠고기 개방 혹은 검역 문제 이런 문제를 미국에서 요구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게 지금 한겨레 신문의 얘기인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분명히 농산물 개방 그리고 검역 완화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 꼭 지키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재명 정부에서 계속해서 대통령 정책실장이랑이 나와가지고 더 이상 빗장을 여는 일은 없다라고 못 박았잖아요. 완전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에서는 계속해서 대변인 등을 통해 가지고 모든 농산물 축산물의 개방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쉽게 말하면 어느 쪽 말이 진짜야?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야, 이건 그런데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는 뭔가 다른 일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예. 벌써 예견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미 간의 농산물과 투자 펀드 등 그러니까 우리가 체결했던 것에서 일부 이견이 남을 수 있는 분야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예. 이 점을 지금 지적한 겁니다. 디테일하게 아주 막 협정문을 다 썼던 게 아닌 걸로 추측이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미시적인 그런 협상에서 지금 아주 미시적이지만 대한민국 이 명운하고도 굉장히 관련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불편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네. 예측이 어려운 분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경제 정책이 그런 것 같아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려워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나라에 대해서도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 계속해서 말바꾸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죠. 많은 나라들이 당황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세부적인 것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 관세 협상에 양국 간 대통령 정상회담을 끼워 넣은 게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관세 협상이 어떤 큰 파고는 넘었습니다만 예. 가만 놔뒀으면 25%의 관세를 물으니까 그렇죠. 큰 파고는 넘었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조기에 타결 지은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뭔가 대가가 크지 않겠냐. 예. 굉장히 우려가 많은 거예요. 지금 실제로 조현 장관이 저렇게 금 미국으로 그렇죠. 간 거, 경유해서 가는 것만 예, 봐도 뭔가 직항도 이상해. 못하고. 그러니까요. 네, 직항도 못하고 갔는데 저는 외교부 지금- 장관이 직항 못하시는 경우 저 거의 처음 못 봤죠. 봤어요. 예, 저도 그죠. 네, 그래서 신기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정신없이 간 거예요. 예, 뭐 그런데 엄청난 일이에요. 다른 신문도 아니고 친여 매체라고 평가받는 한겨레 신문이 농산물 개방 문제에 대해서 이게 좀 뒤집힐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걸 짚었다는 게 좀 더 이거, 찜찜해요. 예, 맞아요, 완전 찜찜해요, 네, 사실. 예, 찜찜해요. 다른 데도 아니. 그래서 제가 오늘 한겨레 신문을 네. 지금 인용을 한 건데 단독 보도를 뭔가 진짜 이상한 느낌이라서 그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 말바꾸기에 능수능란하고 또 어떤 진짜 이 종이에다가 뭐 얼마 적어가지고 막 압박을 그러니까 하잖아요. 보여주고, 예. 그런데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현란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네, 나라를 위해서는 정말 기대를 많이 잘해야 합니다. 되는데 예. 잘했으면 좋겠어요.